안녕하세요. 금동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5대 주요 산업, 이 중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의 주요 이슈와 유망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특히 이제 4대 금융그룹이나 보험, 토스나 카벤 같은 인터넷 은행, 핀테크, 이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취준생들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큰 키워드에서 작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하고 그 키워드의 스토리를 맞춰가는 연습을 하시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먼저 금융 서비스 산업의 주요 이슈를 큰 키워드로 정리하면 디지털, 리스크, 신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금리 인상과 전쟁과 같은 대외 환경 악화로 대내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인터넷 은행, 핀테크 등 새로운 개념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가 늘어서 기존 금융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사업 발굴 노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요. 자, 먼저 이렇게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를 하시고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의 주요 키워드는 비대면 초개인화, 플랫폼 경쟁, 슈퍼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우리의 생활의 핵심 소비 채널로 자리 잡았어요. 또한 MZ세대, 우리의 미래 금융 소비자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개인적인, 우리가 흔히 초개인화라 그러죠. 자기만의 가치와 즐거움을 주는 소비를 즐기고 디지털 채널에 익숙한 세대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카카오, 네이버, 토스처럼 기존의 금융회사와 다르게 메신저 플랫폼 기반 금융기관이라든지 혹은 송금이나 결제 플랫폼 기반 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생겨나게 되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를 둘러싼 플랫폼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대형 금융사들의 전략은 바로 슈퍼앱을 출시하는 거예요. 슈퍼앱이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의 앱에서 금융, 증권, 보험처럼 그 금융그룹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슈퍼앱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소비 패턴을 읽고 상품을 제안한다든지 하면서 예전의 금융 앱이 점점 생활 밀착형 슈퍼앱으로 진화 중인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 리스크에 대해 관해 말씀드려 볼게요. 리스크의 또 세부 키워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과 신용 리스크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비용 효율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3고 현상으로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원리금 지급이 불가능한 한계차주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에 금융사들은 보유 중인 대출 채권의 부도 위험을 분석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요. 또한 이거에 더해서 비용 효율화를 통해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은행의 수익 구조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대출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빼고 은행원의 월급이나 운영비용 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빼요. 거기에 추가로 충당금이라는 걸 수익에서 차감하는데, 충당금을 쉽게 설명하면 손실이 기대되는 대출금을 미리 계산해서 혹시나 진짜 손실이 생기면 충당금으로 메꾸기 위한 준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출을 100을 해주면 손실이 1 정도 나더라, 이런 계산을 바탕으로 이를 이자 수익에서 미리 빼두는 거죠. 숫자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은행이 대출을 총 100을 했어요. 대출 이자가 5%, 예금 이자가 2% 이렇게 되면 대출 이자 수익 5, 예금 이자 비용 2 해서 3이 남죠. 거기서 영업 비용 1을 빼고 아까 충당금 1을 더 차감해서 결국 1이 최종 수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당금은 실제 현금으로는 남아있는 상태인데 명목상 비용으로 처리해서 그냥 돈만 쌓아놓고 있다가 실제 부도가 발생하면 충당금으로 처리하거나 만약에 기대했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돈을 다시 수익으로 환원하는 거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폭이 넓어지면서 수익성이 강화돼요. 근데 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차주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면 못 받는 대출금의 규모가 충당금 적립액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은행은 부도 금액만큼 손실을 입게 되어 있어요. 특히 경제위기나 금리 급등 시기에는 유동성이 마르면서 연쇄적인 부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 한계점에 있는 차주를 많이 보유한 은행은 그 손실폭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금융환경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어요.
개인도 개인이지만 특히 사업 시작 전에 대출을 먼저 일으키는 부동산 PF가 지금 금융시장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이 높아요. 이럴 때 은행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신용 위험이 터지지 않게 위험을 이전하거나 신용을 보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비용을 효율화하고 우수한 고객 확보를 위한 영업력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금융산업의 마지막 키워드 신사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신사업의 주요 키워드는 시대적 측면에서는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와 규제적 측면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이라는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기술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은 상당히 쉽게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어요. 인터넷 은행의 허용이라든지 핀테크가 은행업의 일부인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대신해 준다든지 말이죠. 특히 송금이나 결제는 거의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수익 비중은 낮고 반면에 사고 위험이나 유지보수 비용은 높아서 오히려 이런 돈 안 되는 사업을 핀테크가 대신해줘서 나름 행복한 시기를 보냈던 거죠. 근데 이런 핀테크들이 조금씩 영역을 넓히더니 이제 예금과 대출 사업까지 뛰어들면서 전통은행의 핵심 사업까지 넘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신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금산분리라는 규제가 있어서 그동안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은행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개방적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대형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뭐 그렇다고 굉장히 혁신적인 신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핫한 사업의 신규 진출을 통해서 본업인 예금과 대출 사업을 강화하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신한은행의 땡교라는 음식 배달앱 출시가 있어요. 배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자인 라이더, 요식업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같은 이용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용을 유도해서 결국 예금, 적금, 대출,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 거죠. 그 외에도 핀테크나 인터넷은행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KB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이 토스뱅크에 직접 출자한 예가 대표적인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 디지털 리스크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 산업을 주도하는 섹터와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과 이메일 문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